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 2부로 1부에 이어서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요즘 약재로는 약재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성 B형 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성 B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요,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단기 목표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를 막고 섬유화를 막음으로써, 장기 치료 목표로 그렇게 되면 간경변이 생기지 않고, 간경변이 오면 간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장기 치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간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달해야 할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 바이러스 약제는 바로 이 단기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양과 질환의 관계를 보면은 바이러스 양이 많아질수록 아래쪽 보면은 간경화가 증가를 하고, 빨간색은 간암입니다. 간암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간경화와 간암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연구는 대만에서 나온 역학 연구로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연구 이름은 리빌 연구입니다. 리빌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항 바이러스가 정말 중요한가를 본 아주 초기 단계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이름이 시로시스 앤드 라미부딘 모노테라피인데요. 간경변과 라미부딘 단독 치료에 대한 연구인데요. 라미부딘이 B형 간염 치료제로서 최초로 나온 제픽스입니다. 그 제픽스를 간경변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했었을 때 그 효과와 안전성은 어떤가를 본 연구가 바로 이 카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간경변이 있거나 진행된 섬유화가 있는 사람, 즉 간경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군은 라미부딘 100mg을 준 것이죠. 제픽스를 주고요. 한 군은 제픽스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약을 준 것입니다. 위약을 주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간경변이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으로의 진행, 또 간암의 발생,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면은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그다음에 복수가 차면서 복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제픽스를 사용한 군에서, 라미부딘을 사용한 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위약군에 대비해서 55%가 간 질환의 진행에 의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5%니까 절반 정도 감소시켰죠. 이번에는 간암에 대한 것만 따로 보니까요, 역시 간암을 50%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항바이러스를 만성 B형 간염 환자, 특별히 이제 간경 환자가 사용했을 때 간암의 발생을 절반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약제가 없었죠. 초기 연구라 이것은 위약 대비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한 군에 약을 주고 한 군에 약을 안 주고. 그러나 처음 약이 나왔을 때는 그런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준 군에서, 이건 위약군입니다. 플래시보는 약을 준 군에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경화의 진행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합병증을 5%, 3년 사이에 5%밖에 생기지 않는데요, 위약군이 21%나 생기죠.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면 좋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제는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0%입니다. 그러므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걱정 없이 지금은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좋은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을 사용할 때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약제에 이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약에 대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러한 것을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초기 약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캄 연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기 약제인 제픽스 경우에 있어서 5년을 사용하면 80%는 그 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왔던 헵세라, 세비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비리어드, 그리고 바라쿠르드, 그리고 베물리디, 그리고 국내 약인 베지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쿠르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약 1.2% 정도 생기게 됩니다.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매번 방문할 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있으면 그때는 비리어드나 베물리드로 바꾸면 다시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규칙적인 약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약을 먹는데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다가 검출이 되면 그것을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약에 더 이상 그 바이러스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에 가서 돌연변이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료 약제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비리어드나 베물리드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리어드하고 베물리드는 현재로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케이스 보고로 비리어드에 대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있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약이 예를 들어서 바라쿠르드였다, 엔테카비어였다 그러면은 엔테카비어하고 테노포비어가 비리어드입니다. 비리어드를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병합하나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나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 약제 부작용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면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약을 병합요법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픽스하고 헵세라 예전에 쓰던 약들이죠. 그 약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나 베물리디 단독요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병합하는 사람도 그냥 비리어드 단독 또는 베물리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제픽스, 헵세라 등 다약제 내성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엔테카비어 1mg, 그러니까 바라쿠르드 1mg과 비리어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대로 물론 사용해도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방법을 그대로 그냥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비리어드 단독 또는 베물리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단독요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꿔보면 효과가 똑같습니다. 인류의 3대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스 애플입니다. 또 하나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애플이 있죠.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3대 사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윌리엄 텔의 사과는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놓고 화살로 그걸 맞힌 윌리엄 텔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인들이 싫어하는
과일이 사과라고 합니다. 독이 들어있을까 봐. 백설공주의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 한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의 9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0%의 사과가 남았는데 이것들도 껍질이 벗겨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질이. 그렇지만 이 아오모리현 사람들은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를 가격을 10배를 해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를 해가지고 팔았는데요,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90%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10%를 보라. 이것이 아오모리현의 사과입니다. 제가 낸 출제 답은 5번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은 인간관계를 연결한 사과입니다. 자,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무비는 어떤 것일까요?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스티브 잡스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무비가 토이스토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무비를 다 보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애니메이션 무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음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음악이 재미없고 또 영화도 재미없었던 것은 쿵푸 팬더 3는 재미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스마트폰만 주고 간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무비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죠. 많은 사람들이 본 애니메이션 무비 인어공주인데요, 인어공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노래가 바로 Under the Sea입니다. 여기 밑에 빨간 가지가 부른 노래죠. Under the Sea.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인어공주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매너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때 인어공주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Under the Sea? 네, 였습니다. 네, 좋은 출제자이죠. 저는 정답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성비형 간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이것은 마치 고혈압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언제까지 치료해야 하느냐 물어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내과의 많은 질환들은 낫는 병이 아니고 다 조절하는 병입니다. 감염 질환은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천식이나 COPD나 남성들의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모든 질환들이 다 조절하는 병들인 것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만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병명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면역 제거기나 재활성화기 때는 치료를 하죠.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아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즉 임파구 중에 T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고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라고 그러고, 여기는 바이러스 양이 많카피야,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면역 조절기라 해서 면역 시스템하고 바이러스 간에 휴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를 치료할 때 언제까지 치료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자,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를 치료할 때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면역 비활동기처럼 될 때 먼저 여기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이는 S항원 제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하다 보면은 먼저는요, DNA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HBV DNA가 높았다가 점차 떨어지게 되고요,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 손상이 없으므로 간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러한 시기가 오래 있다 보면은 이항원이 소실이 됩니다. 또는 이항원이 소실되면서 이항체까지 생기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를테면 치료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은
2, 3년 더 치료하다 치료를 중단해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높은 치료 목표에 도달했지만 치료는 계속하고요. S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합니다. S항원 소실은요, 1년에 0.4%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미 E항원은 없기 때문에 D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치료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해서 그대로 쭉 치료하는 것입니다.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좀 슬프지만 S항원 제거기로 가는 경우를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면역 제거기에서 치료하다 보면 면역 조절기처럼 되었다가 S항원이 소실되는 경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변의 경우에서는 약을 끊는 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보다는 간경변이 더 중한 상태죠. 간경변 걸면 이제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절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는 면역 비활동기처럼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S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E항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 즉 면역 제거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DNA가 검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E항원이 소실이 되거나 E항원이 소실되면서 E항체가 생기는 이런 것을 E항원 혈청 전환이라고 합니다. E항원 혈청 전환이 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S항원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얼한 치료 종료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능적 치유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 비형 간염과 의료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이냐 간경변이냐 비대상성 간경변이냐 간암이냐에 따라서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E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 즉 HBV DNA가 10만 카피, 그러니까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 IU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5승 카피 또는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에 치료합니다. E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은 바이러스 양이 낮습니다. 10,000 카피, 그러니까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변, 간이 기능을 하는 대상성 간경변은 바이러스 양만 가지고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즉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간 기능이 정상이어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변이 진행이 되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식도 정맥류가 있거나 간성혼수가 있거나 이런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간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2부에서는 이런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조직학적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